콘덴서의 어떤 축적된 전하의 양 Q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콘덴서 구조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판이 있죠. 알루미늄 판일 수도 있고, 특별한 그 판일 수도 있는데, 이쪽에는 플러스 양전하가 있고, 아래쪽에는 음전하, 전자가 있죠. 이렇게 그 중간에 어떤 절연 물질이 놓여진 요쪽이 아마 콘덴서의 구조가 될 겁니다. 이때 축적된 전하의 양은 그러니까 이제 콘덴서의 정전 용량과 가한한 전압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의 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얼마나 충전이 되었느냐 이런 건데, 이 콘덴서 정전 용량 자체가 크거나 또 주어진 전압이 크면 그 축적되는 전하양은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전 용량 자체를 비례상수 C라는 것으로 두었을 때 식으로 이렇게 써보면 Q는 CV가 된다는 얘기죠. Q는 전하를 말하는 것이고 C는 정전 용량이 될 겁니다. 그리고 V는 인가하는 전압이 되겠죠.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정전 용량 C가 캐패시터의 용량을 말하는 것이고 캐패시터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제 그게 정전 용량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캐패시터를 읽었을 때 그 값이 정전 용량이란 말이죠. 근데 이 축적된 전하량 Q는 그 정전 용량에 의해 좌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어진 전압에 의해서도 좌우를 받게 되죠. 이때 비례상수라고 치는 C는 이 비례상수라고 치는 이 C가 캐패시터의 크기인데 이 크기 자체는 전극판의 면적에 비례한다. 전극판 이 위에 있는 면적에 여기 있죠. A가 전극판 면적이라고 해서 이 면적에 비례한다니까 이 면적이 크면 캐피시터 양이 커지고 또 전극판 사이에 어떤 절연도에 대해서도 비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절연물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절연도가 높으면 캐피시터도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전극판 간의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 거리는 두 판 사이의 이 거리는 좀 가까워야겠죠. 가까운 것이 훨씬 콘덴서 양 크기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반비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C가 크면 낮은 전압으로도 콘덴서 그 정전 용량이란 말이죠. 정전 용량이 크면 어떤 낮은 전압으로도 많은 전하를 축적할 수가 있고 그 정전 용량이 작으면 전압을 높여도 약간의 전압밖에 축적할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두 장의 전극판에 그 단위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하의 크기, 그러니까 그 전하의 양 또는 그 능력은 이것 자체를 콘덴서 용량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이 용량을 콘덴서의 정적 용량이라고 또 따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 페럿을 쓰죠. 그 페럿은 F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페럿, 뭐 1페럿, 2페럿 이렇게 페럿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 용량이라는 것 자체는 콘덴서가 전하를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 그 콘덴서의 크기 표시하는 그 수치가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어, 결국 그 C라는 것 자체가 축전 능력을 나타내는 값이고 정적 용량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C를 앞에서 봤던 식을 거꾸로 하게 되죠. C는 V분의 Q라는 게 됩니다. 정전 용량을 구하려고 하면 전압분의 전하량을 하면 정전 용량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자면 어, 정전 용량이 1페럿이면 그 1볼트 전압하에서 1콜롱의 전하를 두 평행한 판 사이에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페럿이면 여기에 의미죠. 1페럿의 의미란 얘기입니다. 1볼트 전압하에서 1콜롱의 전하를 두 평행판 사이에 축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C는 V분의 Q라고 했습니다. 이 절연체의 성질에 따라서 충전될 수 있는 전하의 양이 결정된다고 얘기했었고
또 정전 용량은 도전판의 크기, 그 양쪽 판의 크기죠. 두 판 사이의 거리 또는 절연체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캐패시터의 용량 자체가 이 캐패시터 용량 C 자체가 그 도전판 양쪽에 있는 어떤 전도판 면적과 또 그 판 사이 거리가와 또 절연체 종류에 의해서 그 크기가 결정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콘덴서의 어떤 그 크기 앞에서 봤던 그 C는 V분의 뭐 Q를 쓰는 게 아니고 다르게 이제 그 표현을 하자면 어 그 C는 E A 그러니까 D분의 EA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C는 E 곱하기 D분의 A 할 수가 있겠죠. 이때 E라는 것은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유전율. 그래서 이 정전 용량 C라는 것은 캐패시터 용량을 말할 수 있고 이때 그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연체의 유전율이라는 거죠. 두 판 사이에 있는 그 물질에 따라서 이 유전율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계산하라고 한다면 각각 물질이 어떤 물질이고 그 유전율이 얼마라고 주어지겠죠. 그래서 EA, D분의 EA인데 또 다른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식과 같은 식이 되겠죠. C는 입실론 곱하기 L분의 A라고 하죠. 역시 단위는 페럿이 됩니다. 페럿인데 이때에는 그 앞에서는 E가 유전율이었는데 여기서는 입실론 해서 절연체 유전율이 되겠죠. 역시 주어질 값이 될 겁니다. 그 분자에 있는 여기서는 A라고 표현했고 똑같이 여기도 A인데 전극판의 면적이 될 겁니다. 제곱미터인 전극판의 면적. 그다음 밑에 값인 L은 전극판의 거리가 되겠죠. 몇 미터인가. 미터 값으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 위에는 제곱미터인데 밑에는 미터 값으로 표시하고 엡실론은 전련체 유전율이니까 뭐 어떤 곱하기 10의 몇 승 해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식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정전 용량 C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극판 간격을 좁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단면적 A를 넓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단면적이면 요 극판 사이 거리는 이렇게 D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평판 평형 콘덴서에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요 유전체이죠. 이 유전체에서 입실론 값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입실론 곱하기 L분의 어떤 A가 될 겁니다. 거리분의 면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으로 정전 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의 양은 극히 적으니까 이 페러스란 단위를 사용하기는 너무나 불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회로에서는 1페럿의 100만분의 1인 1마이크로페럿이죠. 마이크로는 이렇게 쓰죠. 마이크로페럿을 이렇게 쓸 텐데 이 마이크로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그 100만분의 1이라는 얘기죠. 1페럿의 100만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 어, 1 마이크로페럿의 아니죠. 1조분의 1인 1페럿의 1조분의 1인 1피코페럿을 단위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게 피코페럿은 이렇게 씁니다. 피코페럿은 PF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이때 피코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중간에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것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 나노페럿 이렇게 쓰려면 굳이 표현하자면 나노가 되겠죠. 나노.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마이너스 9승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쓰는 그 캐패시터의 단위는 이렇게 마이크로페럿이라든가 아니면 피코페럿이 그 캐패시터의 단위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봤던 엡셀론이라는 거, 이 모양의 요거는 이제 전극판 사이에 넣은 그 절연율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이죠. 유전율이라고 하는 앞에서 E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수 있듯이 두 장의 전극판의 면적 A가 클수록 능력이 커지고 또 전극판 간의 거리가 좁을수록 전기를 축적하는 능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 말은 정전 용량도 더 커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콘덴서 중에서 극성이 있는 캐패시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극성이 있다는 것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죠. 보통은 플러스 극성이 없는 캐패시를 써서 뭐 어느 쪽으로 그 단자를 연결해도 상관이 없는데 극성이 있는 캐패시터도 있는데 많이 쓰는 것 중에 전해 캐패시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해 캐패시터 나 이런 그 극성 있는 캐패시터를 사용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극성에 맞게 연결해야 되겠죠. 플러스 쪽에 플러스를 연결하고 또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진 내압에 이 내압이라는 것은 견딜 수 있는 전압을 표시해 준다는 얘기죠. 이것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보다 한 3분의 1 정도인 것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 마이크로페럿에 50V면 이 뒤에 나오는 50V라는 것이 내압이란 표시, 내압을 표시하는 거겠죠. 이 캐패시터는 50V 이내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 주어진 전압이 50V 이내인 그런 회로에서 사용을 하십시오라는 뜻이죠. 근데 1000 마이크로페럿인 것은 역시 이제 그 캐패시터 용량이 되겠죠. 그 정전 용량이 1000 마이크로페럿이라는 얘기고 이 기준 내압 이상의 전압이 인가되면 캐패시터의 온도가 상승해서 캐패시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 뭐 간혹가다 캐패시터의 방향을 바꿔서 하더라도 폭발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방향은 극성을 맞게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내압을 지켜주지 않으면 폭발을 해서 간혹 그런 그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뭐 TV나 이런 그 뉴스란에서 실험실에서 그 폭발이 있었다 뭐 이런 거 물론 화학 실험 쪽에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전자 쪽에서도 폭발 뭐 전기전자 쪽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이제 그 뭐 이런 종류의 폭발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캐패시터 같은 것을 쓸 때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보통 인가되는 전압의 3배 이상의 내압을 가지는 캐패시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회로에서 그 흘려보낼 전압이 10V라면 그 캐패시터에 표시된 거는 30V라고 견디는 내압이 30V라고 된 거를 쓰란 얘기죠. 뭐 이제 그런 그 맞춰서 하라. 자, 이게 극성이 있을 때를 그 있는 전해 캐패시터의 어떤 기준점이 될 텐데 물론 극성이 없는 세라믹에도 이런 그 내압에 대한 표시는 있습니다. 몇 볼트를 밑으로 써야 된다는 규격이 표시는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RC 직렬 회로의 충방전인데 이 RC 직렬 회로라는 것은 저항과 캐패시터가 있을 그 직렬로 연결을 한 회로의 어떤 충전과 방전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RC 회로에서 시간 t는 0, 그러니까 최초의 시간에서 직류 전압을 인가하면 어떤 회로 내의 콘덴서에는 전하가 충전이 되면서 콘덴서 양단 사이에 전압은 서서히 상승을 하게 된다. 만약에 콘덴서 용량이 클수록 전압의 상승 시간은 길어질 겁니다. 계속 충전을 하는 거죠. 용량이 크면 더 오랫동안 충전하겠죠. 콘덴서 용량이 작을수록 전압 상승 시간이 역시 어떤 짧아지게 될 거죠. 그 옆에서 이 보여진 그림이 이렇게 전원이 주고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R과 C가 있는 그 직렬 회로죠. 직렬 회로에서 이 C가 있으니까 여기서 충전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입력 전압을 이렇게 0에서 0 시간 제로인 점에서 시작점에서 딱 줬단 말이죠. 값을 딱 볼테이지를 딱 주니까 실제로 출력 전압은 이렇게 휘어져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캐패시터 충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캐패시터 충전이 좀 되면 이제 충전이 거의 어느 시간 되면 충전이 다 돼서 이렇게 평형이 놓여지게 되겠죠. 입력 전압과는 출력 전압이 조금 틀려지죠. 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
콘덴서에 어떤 직류 결함을 가했을 때 두 장의 전극판에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대전을 하게 되겠죠. 전하를 전혀 축적하지 않는 콘덴서에 전하 없는 콘덴서에 전하가 축적되는 속도는 이제 그림에서 이제 밑에 설명이 이제 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충전 특징인 거죠. 어떤 충전 전압일 때는 이렇게 서서히 좀 전에 봤듯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서 충전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서서히라기보다 처음에는 초기에는 급격하게 올라가서 나중에는 거의 평평해지죠. 저게 이제 충전 전압일 때가 이렇게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축적되는 것을 충전이라고 하고 이것에 흐르는 또 전류를 충전 전류라고 하죠. 근데 충전 전류는 충전일 때는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급격하게 내려앉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0으로 이렇게 충전되고 있어서 이제 전류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많이 흐르다가 충전이 다 돼갈수록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충전된 콘덴서를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충전이 이랬다면 이제 그 충전된 콘덴서를 단력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스위치를 열어버린단 말이죠. 스위치를 열어버리면 방전을 시작하게 될 텐데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전류가 흘러서 중화하는 것을 방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방전 시에 흐르는 전류를 방전 전류라고 하고 방전 전류도 이 그림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앉았다가 점점 0에 가까워지죠. 점점 0이 되어지죠. 뭐 충전시나 방전시도 회로 안에 저항을 넣어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접속을 하면 충전 전류나 뭐 방전 전류에 따라서 저항의 양 끝에 전압이 발생하니까 충전 시와 방전 시의 전압의 극성은 서로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전류가 방해를 받는 정도가 변하니까 충전에 필요한 시간과 또 방전에 필요한 시간을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게 저항과 캐패시티를 이용해서 충방전에 필요한 시간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전에서는 방전 전류나 방전 전압이 그래프가 동일하죠. 충전일 때와 방전일 때의 그래프가 각각 틀린데 충전 전압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방전일 때나 충전 전류일 때는 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로 내 스위치가 온된 시점에서 출력 전압의 기울기로 출력 전압의 어떤 상승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 시간으로 어떤 충전 어떤 시점 같은 것을 이제 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상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충전 방전이 나오면 이 시상수라는 말이 또는 시정수라고 말하죠. 기호로는 타워를 이렇게 쓰고 타워라고 읽습니다. 뭐 굉장히 어떤 이쪽에서는 또 중요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RC 회로의 전압 증가 과정에서 어떤 콘덴서 양단의 전압이 공급되는 전압의 63.2%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시상수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 충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은 R과 C의 어떤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상수 타워는 R 곱하기 C가 되겠다는 얘기죠. 저항값과 콘덴서 값을 곱한 값이 시상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콘덴서 양단의 전압이 어떤 공급 전압하고 완전히 같아지기 위해서는 시정수의 약 5배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상수라고 표현했고 또 시정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간이 되겠죠. 타워는 시간값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나중에 세크로 다니는 세크가 되겠죠. 세크로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 RC를 곱하면 어떤 세크 값이 나오로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콘덴서 양단의 전압이 공급 전압과 완전히 같아지기 위해서 시정수의 약 5배의 시간이 R 곱하기 C 한 거 곱하기 5 해야지만 완전히 같은 그런 공급 전압과 거의 뭐 동일한 전압으로 이렇게 위로 곡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콘덴서 C와 어떤 저항 R의 직렬 회로에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두고서
요 스위치 여기 1부분에 번호가 있는 1부분에 스위치를 옮겨놨을 때랑 2부분에 스위치를 옮겨놨을 때를 구분해서 이제 하다 보면 스위치를 1로 하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걸쳐 놓으면 다 회로가 연결이 되죠. 전원이 들어가니까. 이 콘덴서 C는 전원 부위에 의해서 충전이 되고 또 콘덴서 C의 단자 전압 VC는 여기 VC는 그 급격히 V로 되지 않고 그림처럼 이렇게 서서히 V 값에 가까워지죠. 근데 이 거의 가까워져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스위치를 2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자 이게 스위치가 앞에 게 1이었단 말이죠. 1이었고 자 2로 바꿨으면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면 자 이렇게 그때부터 방전이 시작됩니다. 스위치 리번에 갖다 놨을 때 이렇게 방전의 그 곡선이 어, 나오게 될 겁니다. 충전의 전화가 저항 R을 통해서 방전해서 VC는 충전할 때 어떤 와는 반대의 그 곡선이죠. 마침내 나중엔 0이 되겠죠. 여기 0 값으로 될 때까지 이렇게 이제 될 건데 어 근데 이것을 또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표현한 그림이 옆에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렇게 충전이 될 때에 충전되는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는 거죠. 충전이 될 때에 그 VC가 일정한 전압 볼트의 어떤 63.2% 그러니까 0.632볼트가 되면 요 지점이 결국은 뭐 무슨 시상수 지점이란 말이죠. 충전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방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VC가 일정한 전압 36.8%쯤 되는 어떤 전압의 36.8%쯤 되는 0.368 볼트 볼테이지 V 곱슬 곱한 그 값이 이제 시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충전 때나 방전 때의 어떤 그게 틀리죠. 시상수 값이 0.632 곱하기 V, 0.368 곱하기 V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역시 그 타월업 기호를 표시하게 되고 값은 세크로 이제 보는 거죠. 세크로 나오는 거죠. 그 초로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은 R과 C를 얘기했다는 얘기죠. 저항과 캐피시터라는 겁니다. 이때의 그 시상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인덕턴스 그 C가 아닌 캐피시터가 아닌 코일인 거죠. 인덕턴스 L과 저항 R의 직렬 회로일 때는 L에 흐르는 전류는 그 C에 흐르는 전류랑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상수는 틀리다는 얘기죠. 자, 그 캐패시터일 때는 서로 곱을 하지만 R과 C를 그 인덕턴스 코일일 때는 R분의 L을 하는 거죠. L은 헨리를 나눈 거죠. 물론 타워는 세크가 될 겁니다만 R분의 L을 해서 서로 그 다르다는 거죠. 캐패시터와 그 저항은 캐패시터와 인덕턴스 L 코일과는 차이가 있다. 서로 약간 반대의 느낌이죠. 반대라고 실제로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콘덴서에서 직류 전류와 이제 교류 전류를 보는데 콘덴서의 직류는 흐르지 않지만 교류는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완전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전류가 흐르지만 콘덴서의 어떤 정전 용량이 충족돼 버리면 전류가 멈춰 버리는 거죠. 직류일 때는. 그런데 교류일 때는 교류 전압에 접속하면은 교류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 2, 3, 4번까지 변화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오른쪽 보면 1번일 때 이렇게 여기 충전하게 되죠. 교류 값이. 그래서 이게 충전입니다. 충전이 될 거고 또 1번까지 가서 충전.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이때부터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게 방전인 모양이죠. 자, 방전을 되풀이 하는데 자, 그 2번일 때는 플러스 VP에서 다시 0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3번일 때는 여기가 실선이죠. 3번일 때는 0에서 마이너스 VP가 되겠죠. 마이너스 VP로 가는데 이때에도 그 어, 뭐라 그러죠? 충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류값이 반대로 이제 그 방향이 반대이면서 이때 충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다시 그 마이너스 VP에서 0으로 되돌아갈 때는 다시 방전을 하게 되는 거죠. 방전을 하면서 이렇게 0으로 상승하면서 콘덴서 충전지 전화가 방전이 되게 되고 이와 같이 콘덴서에서 어떤 고류 전압을 가하게 되면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이거든요. 방향이 바뀌면서 흐르고 또 바로 흐르고 이런 식이 되겠죠. 콘덴서의 한쪽 전극에서부터 반대쪽 전극에는 전류가 원래는 이렇게 흐르지 않지만 교류 전원과 콘덴서를 접촉한 전선에서는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교류 전에서 보면 콘덴서에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콘덴서에 교류를 가하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위에 이 그래프는 전압에 대한 곡선이 됐고 밑에 이거는 전류입니다. 왜냐하면 전압과 전류는 약간 90도의 위상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처짐과 뭐 빠름 있죠. 조금 그런 증상이 있죠. 그래서 90도 이상차를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만큼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충전이 될 때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고 또 방전이 될 때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또 다시 충전이 될 때 마이너스 반대로 충전이 될 때 이렇게 가게 되고 또 방전이 될 때는 또 이렇게 가게 되는 각각의 그림을 위해서 표현을 했고요. 자, 이게 전압 전류 파형이 될 거고 콘덴서. 만약에 어떤 콘덴서 와 어떤 주파수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앞에서 이거 했던 내용이신데 XC라는 것은 리액턴스라고 콘덴서일 때는 리액턴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저항값이 되겠죠. 달리 임피던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XC는 2파이 FC분의 1이 돼서 주파수가 그 작아야지만 XC 값이 리액턴스가 커지는 거죠. L 코일일 때는 코일일 때는 이건 콘덴서일 때고 코일일 때는 2파 FL이 되니까 파 FL이 돼서 분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비례하는데 얘는 지금 주파수와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많은 전류가 사실 흐르는데 반대로 낮을수록 전압의 변화가 느리다는 얘기고 그리고 직류에 가까울수록 전류는 흐르기가 어렵게 됩니다. 전류는 전압 변화가 클수록 많이 흐르고 또 정전 용량이 클수록 많이 흐르는데 반대로 용량이 적을수록 전류는 흐르기가 어렵게 되죠. 자, 그 점을 보셨고 여기 이제 그래프로서 콘덴서와 교류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파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